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분석할 종목 카카오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제 6월 달까지니까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7개월 넘게 좀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이 만일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였으면 좀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그룹이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안 좋잖아요. 카카오 자체가 지금 요즘에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아니면 뭐 국민페이 아니면은 뭐 신한페이 그 정도면은 차라리 좋았을 텐데 모기업이 조금 엄마가 조금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아들까지 앞길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동사의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MTS 거래대금 성장이 확인됐다. 여기서 말하는 MTS라는 거는 우리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죠.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의 그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죠. 집에서 쓰는 거는 핸드폰, 그러니까 컴퓨터 쓰는 거는 HTS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핸드폰 하는 거는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버트 투자를 통한 증권 부문의 시너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는 사용자 혜택 강화와 글로벌 금융사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시버트 파이낸셜 주식 3,383만여 주를 1,038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51%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중개 부문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5월 말 정부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으로 한때 이렇게 맨 처음에 상장할 때 그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카카오페이를 금융회사로 볼 거냐 아니면 플랫폼 회사를 볼 거냐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그렇게 안 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한 7개월 연속으로 상황이 펼쳐지면서 박스권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주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집결해 있는 상태이죠. 매물대 다 이렇게 바로 위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3,500원에서 72,000원 여기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는 53,500원, 53,500원의 지지대 그리고 저항대는 72,000원이 일단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핸들링하는 수급 주체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6만 7천 주를 샀습니다. 이제 전일장이 좀 팔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사고 있고 자, 이 종목 핸들링하는 수급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한 달 동안 23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일장에도 팔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는 추세인데 전일장이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이 0.44% 상당히 낮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은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대차거래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대차거래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 이상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공매도의 공격은 받고 있다.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 20거래일 중에 8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 큰 힘은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물론 대차 거래가 전반적 추세적으로는 대차 거래가 조금 감소한다 했지만은 최근 며칠 동안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틀 전에는 38만 5천 주가 상환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날짜적으로 봐서는 조금 대차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 주는 카카오가 되겠죠. 80.90%. 이게 제 생각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지분이 현재 80%인데 카카오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지분 정리하고 카카오 본업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아마 장존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지금 카카오가 지분을 80% 가지고 있는데 뭐 최소한 20%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카카오는 최대 주주가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분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게 있죠. 그 LG 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LG 화학에서 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카카오에서 언제 또 팔지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도 못한 뭐 그런 영향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014년 9월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송금, 청구서,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례로 런칭했고요. 동사의 마이데이터, 주식 매매 서비스,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입니다. 그 외에도 대출, 투자, 보험, 중개 등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증권, 그다음에 그 인터넷 은행 이런 게 지금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뭐 카카오 무슨 부동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재작년에 3년 전에 2020년도에 2,800억 매출액이 재작년에 4,500억, 작년에 5,200억, 올해 6,500억, 내년에 7,900억, 내후년에 9,700억. 상당히 증가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쭉 적자였어요. 쭉 적자했다가 올해까지 적자고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485억까지 올라가고요.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이미 이제 흑자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223억, 내년에 545억, 내후년에 838억. 본 김에 자, 분기 실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한 130억 영업이익 적자였고 2분기 때 78억으로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3분기 때 32억 적자까지 완전 감소되고 4분기까지는 적자일 것 같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흑자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86%이고 유보율은 2600%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PS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또 BPS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4,389원. 참고적으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PER로
밸류에이션은 따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BPS로 보통 판단하는데 14,389원이거든요. 14,400원을 계산하시면은 현재 구간이 PBR로 한 3배 정도, 3배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인터넷, 이게 예를 들면 뭐 KB 아니면 신한 뭐 그런 데처럼 오프라인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오프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형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PS를 하고 있지만은 참고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은 스탁 옵션만 있고 유상증자는 없죠. 그 말은 추가적으로도 CB나 BW 같은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KP 보험 서비스,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랭키지랩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 회사죠. 온라인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여기는 이제 손보사가 되겠고요. KP 보험 서비스도 이제 보험 관련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리는 걸 멈추고 이제 올리는 걸 멈추고 나중에 이제 내릴 수 있다, 인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만이 실적이 좋아지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가 되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카카오 모기업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성장 못한다보다는 이제 주가 상승이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전부 집결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뭐에 비교하냐면요, 그 마른 나뭇가지들이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만 붙게 되면 활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떤 단발적인 자금만 이게 이제 부싯돌 그런 작용만 되더라면 이게 이제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카카오페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